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전북 완주 삼례에서 5자녀를 키우는 필리핀 결혼 이주민 오지연 씨. 17살인 큰딸부터 4살 막둥이까지 지연 씨네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하는데요. 다복하고 화목하기로 소문난 지연 씨네 집은 최근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밥, 설거지, 육아, 빨래, 집안일로 쉴 새 없는 주인공의 하루. 세탁기가 멈출 수 없어 계속 들어간다. 필리핀에서 온 오지연 씨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많이 먹어라, 잘 커요. 남편 관태 씨와는 찰떡궁합, 유난히 좋은 부부금술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5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용이, 두 번째 지영이, 셋째 세영이, 넷째는 영준이. 헷갈리네. 안녕하세요. 원남의 엄마 오지연입니다.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완주군 삼례읍. 인꼬부부로 소문난 오지연, 김관태 씨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지연 씨가 아침 식사 준비로 분주하네요. 아영아, 일어나요. 인사하고. 언니 오빠들은 한참 전에 학교에 갔는데요. 막내 다영이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음 급한 엄마와 달리 다영이는 밥 생각이 없어 보이죠? 왜? 먹어. 좋아하잖아. 건강한 맛. 막내딸의 살살 녹는 애교에 결국 져주고 마는 지연 씨. 다영이가 먹는 걸 확인하고서야 본인 식사를 챙깁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낳은 늦둥이 다영이를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말을 알 것 같죠. 맛있어요? 맛있어? 우리 다영이 아직 밥 혼자 못 먹어요?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낙하니까 좀. 다영이 다음 달에 어른이 집 가잖아. 보여줘봐. 응? 아이고 잘했어요. 아이고. 이제 겨우 식사만 마쳤을 뿐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입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빨래를 넣는 시간만 해도 한참이 걸린다고요. 빨래가 엄청 많아요. 가족이 7명 하니까 좀 많아요. 어머나 세상에, 누가 보면 세탁소인 줄 알겠어요. 가족을 출근 등교시킨 뒤 지연 씨의 시계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하니까 좀 바빠요. 여전히 주방에서 떠나지 못한 지연 씨. 어디 나가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모양까지 예쁘게 잡아 도시락을 쌉니다. 남편이랑 같이 먹으려고 도시락 사고 있어요. 누가 인꼬부부 아니랄까 봐 이번엔 남편의 도시락까지 챙기는 주인공. 아내와 딸의 깜짝 방문에 남편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한데요. 차로 40여 분을 달려서 도착한 곳, 정읍입니다. 괜스레 지연 씨 기분이 설레는 건 왜일까요? 속사예요. 속사. 아빠 이거. 다영이 왔어요. 네. 딸 목소리를 듣고 한달음에 달려나온 아빠 관태 씨. 딸만 반긴 것 같아 미안했던지 아내에게도 슬쩍 말을 보탭니다.
오늘하고 고생했어, 이모. 식사 가져갔어요. 아이오빠 식사임. 배고픈 자견. 2005년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에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오지연, 김관태 씨 부부. 첫 만남에 남편 관태 씨는 가족이 될 거라 예상했답니다. 처음 딱 봤을 때 너무 이렇게 얼굴 인상이 착하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진짜 착하더라고요. 좀 무서워요. 사진 보고. 네, 무서워요. 착해 보였는데 잘생겼는데? 아이고 잘생겼어. 김제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남편 관태 씨는 5년 전부터 소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챙길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 투잡을 하게 됐죠. 그 아영마 반절씩만 주세요. 네.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지연 씨는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죠. 많이 먹어라 잘 커요. 밥 많이 먹어라. 많이 다영아. 많이 먹어라 그래. 이번엔 막내 다영이까지 아빠를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까치발까지 딛고 아빠를 돕는 다영이. 이만한 피로의 소재가 또 있을까요? 좀 많이 무서워가지고 했는데 계속 보니까 안 무서워요. 근데 다영아 저기 봐봐. 다영이하고 생일이 똑같아요. 안녕해야지 안녕. 강아지 안녕해야지. 직장 생활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소가 워낙 근데 지금 뭐 규모가 사육 그 규모가 적다 보니까 이것만 해서는 뭐 좀 힘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직장하고 이 저기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항상 고마운 마음 있어요. 제가요. 힘든데 근데 우리 가족 살려주니까 진짜 대단해요 우리 남편. 내가 하고 싶어서 학교 하니까. 배우잖아. 그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데. 아내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네. 애써 고단함을 감추는 네. 남편 진태 씨입니다. 남편 진태 씨가 회사 일과 축사 일로 바쁘다 보니 주말 부부처럼 지낼 때도 있는데요. 모처럼 먹는 아내 밥상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오늘 메뉴는 볶음밥이네요. 아영아 힘든데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내가 해서 먹으면 되는데. 고마워. 잘 먹을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는 다정한 남편 진태 씨. 맛있다. 또 비싸? 지난달보다 조금. 지난달도 비싸. 호텔을 잘 됐네. 지금 달콤이 하네. 엄마와 아빠가 모두 함께 있는 밥상. 그 자리가 채워진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지 다영이는 아침과 달리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 아이고,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는 말을 알겠네요. 여기에 나머지 사남매까지 모이면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꽃이 필까요? 계획은 없었는데요. 애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5가지 생겼네요. 내 애들 크는 거 보고 이렇게 애들끼리 놀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낳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날 오후 지은 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데요. 정읍에 오면 꼭 만나고 갈 사람이 있답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제일 굿눈이하고 이렇게 세 명. 언니 지연 씨보다 먼저 결혼해 정읍에 살고 있던 동생 주연 씨. 덕분에 언니까지 한국 남자와 결혼하며 세 자매가 가까이 살 수 있게 됐죠. 애기 아빠 지인을 통해서 우리 언니가 한국 올 수 있게 됐어요. 세 자매 회동에 큰언니 마리아 린다 씨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만들어줬어. 알죠 많은데? 많이 먹어. 믿고 맛있어요? 타국에서 서로 의지하며 고향 음식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한 자매입니다. 또 먹어야 돼? 가끔씩 모여서
맛있는 필리핀 음식 만들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언니 이번 주 토요일 날 리마인드 웨딩 하는 거 준비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같은데. 그냥 좀 누구 결혼하세요? 제가요. 지현 씨가요? 네. 지역에서 인꼬북으로 꼽히며 부부의 날을 맞아 다시 입게 된 웨딩드레스. 쉰을 바라보는 나이에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필리핀에 계신 부모님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Kanang sa Sabado magkuang mo remind wedding mi tay. Kaslong ko noy mi gotro. 부모님 역시 환한 미소로 지연 씨의 리마인드 웨딩을 기뻐하시네요.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번지는 지연 씨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여기 있으니까 행복한다고? 너무 행복하고 네, 행복합니다. Girl power! Miss na mo Thailand. Dapat tayong Plus tayong. I can say that my sister is very lucky to have Kwante as her husband. 지금도 잘 살고 있고 너무 행복하고 아이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저도 만족하고 그래요. 너무 설레요. 옛날 생각나고 이렇게 다시 하니까 좀 이쁜 옷도 입고 남편이랑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요. 엄마 왜 다시 결혼해? 솔직히 싫었어요. 오는 6월 1일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입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좀 더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다가치에서는 풀뿌리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랑 이제 같이 모의 투표하러 가보실 건데요. 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입니다. 무티하오 거기 한국에 10년 살았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16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김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올해로 12년째 된 우즈베키스탄 결혼 이주 여성 나르기자 헌입니다. 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세 분은 전에 투표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투표권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화를 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해봤고 이번에도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있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한국 오고 바로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공부해서 한국 국적 취득하였고 네. 그래서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자격도 생겼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지방선거 투표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함께 또 모의 투표를 하러 가보실까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그 절차와 과정이 조금 복잡한데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네,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떤 직들을 뽑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7개의 선거를 한 번에 치르는데요. 우선 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교육감, 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그리고 지역구 시군의원, 또 비례대표 시군의원까지 총 7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 투표용지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7장이 있는데 각 선거별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투표용지 색상을 각각 다르게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장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7장을 한 번에 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도장을 찍고 나오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투표용지가 많다 보니까 두 번에 나눠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1차로 3장을 먼저 받아서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나머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도 있고 투표용지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게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 일반적으로 투표용지는 이렇게 세로형으로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이게 가로형으로 작성이 돼서 다른 선거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그 정당 추천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형으로 작성을 하면서 그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지 않고 이 후보자 이름하고 이 기표란만 저희가 기재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후보자 배열에 따른 그 후보자 간의 유불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배열 순서를 다르게 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통은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해서 세로로 하는데 교육감은 가로로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투표를 하고 난 후에는 이 투표 용지를 꼭 접어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투표 용지가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가로로 접지 마시고 이렇게 세로로 접으면 네, 세로로 접으면 다른 후보자에게 안 묻겠죠, 인주가. 네, 그래서 가급적 이렇게 접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표하실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그 기표 용구를 사용하시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 꼭 비치되어 있는 기표 용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선거인이 실수하더라도 투표용지는 다시 교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표란 안에 신중하게 정확하게 기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 그 기표 용구가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혔다거나 또 기표란이 아닌 또 후보자 성명이나 뭐 정당명 란에 찍었다고 이게 무효가 되는 줄 알고 저희한테 투표지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일부만 찍히더라도 정규의 기표 용구를 찍었다면 그건 유효고 그 다음에 기표란이 아닌 뭐 후보자 이름이나 또 정당명 기호란에 찍더라도 그 유효가 되니까 그거는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효가 될까 봐 불안하시다 그러면 한 후보자 란에만 여러 번 찍는 거는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기표란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 기표란에 찍었는데 이게 조금 덜 찍힌 것 같다 하면 한 번 더 확실히 찍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 후보자에게만 찍으면 됩니다. 네네. 혹시 무효표 처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를 하거나 또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를 한 거, 그다음에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낙서를 한 거, 또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되니까 꼭 기표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투표용지를 보니까 이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번 누구, 2번 누구 이런데 지금 1번 가, 나, 뭐 가, 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좀 다른 이유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그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선출하는 그 중선거구제를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추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간의 배제 순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숫자 기호 옆에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시를 해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마찬가지로 한 명만. 맞습니다. 꼭 한 명만 찍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 투표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는 또 별개로 더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투표소에 가실 때에는 꼭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분증을 챙겨가셔야 되고 또 투표용지가 7장이다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가시면 조금 더 대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는 절대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촬영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점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나 오늘 투표했다라고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서 폰을 꺼내 들고 투표용지를 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전투표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네, 사전투표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되는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일 날 일정이 있으신 분은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할 때는 선거일 투표와는 다르게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모의 투표를 실시해 봤는데요. 일단 신분증을 제출해서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 3장을 받고 자신이 지지하는 도지사, 시장군수, 교육감을 각각 1명씩 선출합니다. (1차) 투표를 마치면 이번에는 지역 도의원, 비례도의원, 지역 시군의원, 비례시군의원을 뽑는 4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4장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모두 끝납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투표를 해보셨는데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좀 어려우신가요? 처음이라 그래도 대통령 선거보다 복잡하다고 많이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얘기하신 대로 따라 해서 기표함에 놓고 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투표하는 날에 갔을 때 지금 해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주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이라서 좀 복잡하네요. 근데 안내 받은 후에 좀 괜찮아요. 당일날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꼭 투표해주세요. 김제시는 백구 농공단지에 혁신지원센터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월촌 농공단지에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총 9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백구 농공단지는 수출 지원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센터가 구축되고 북카페와 은행, 편의점 등이 입점할 예정입니다. 30년 전에 조성된 월촌 농공단지는 예술 창작 공간 및 청년 벤처 사업가들 위한 임대 공간이 조성됩니다. 군산시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인 이달 9일 이전 폐업 또는 유흥업소는 제외되고 한 사람이 다수의 업체를 보유한 경우에는 2개 업체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 책자를 QR코드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로 발간했습니다. 안내 책자에 수록된 QR코드를 검색하면 업체별 홍보 영상을 볼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로 연결돼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순창구는 고추와 토마토 같은 원예 작물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바이러스 진단키트 13종 1,800여 점을 확보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농가가 신청해 오면 현지 진단검사에 나서 결과를 즉시 알려줍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튜브 강의를 시작합니다.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번 강의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술들을 배운다고 하는데요. 자신만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6일까지이고 약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하네요.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